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24일 주말 첫 영상인데요. 숨쉬듯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대, 희생에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친일이니 뭐니 폄훼하면서 멋이 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이죠. 무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그 국민을 이끄는 행정 관료들이 본인의 아젠다로 대한민국에 선진화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완벽히 조선시대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에 각오해야 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0만 국민이 살고 있는 대구는요, 지금 현재 응급실 운영이 제로입니다. 코로나가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할지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데요. 조선시대로 회귀할 미래에 대한 각오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은 쉽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역사와 그거 쥐뿔도 모르고 손동머리에 당하고 있는 무지한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뉴스를 보니 기가 찹니다. 총선 기간 전에 의료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은 많이 나와야 한다. 의사들의 생태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현실을 모르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페이스북에 지금 현재 윤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셔서 다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무리한 정책을 끌고 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뉴스를 보니 기가 차죠. 교육부 공무원들이 의대 정원 배정 회의록을 입으로 파쇄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는요. 의학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청 공무원이 의대 배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데요.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권위가 봉숭아 학당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복부 박민수 차관 초록색 점퍼 입고 나와서 브리핑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 기간 전에 뭐 전문의들을 구속한다느니 해부학 수업에 쓰는 기증한 시신 카데바를 수입한다느니 미국이나 의료 선진국에 환자를 실어 나른다느니 심지어 한의사가 전공의 자리를 뭐 메꿔서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느니 하다가 간호사법을 반대하던 정부를 가스라이팅해서 PA 간호사 뭐 만든다느니 참 형편없다를 떠나서 미친 짓을 자신 있게 앞장섰던 박민수 보복부 차관 어디 갔습니까? 정말 한심한데요. 정치 거물도 응급실 뺑뺑이. 김종인이 새벽에 이마가 깨졌는데 응급실 22곳을 돌다가 몇 방으로 꿰맸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통령이 전문 지식도 없는 의료 분야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6개월을 넘기면서요. 전국 병원의 응급실 일부가 환자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꺼낸 가운데 이 김종인이 이슈화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22곳에서 거부당했다가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정권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료 분야에 관련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라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만한 밴드를 붙이고 나와서 이마가 깨졌는데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소방대원이 일으켜서 응급실 가려고 뺑뺑이를 돌았다. 22군데에 전화했는데 안 받아줬다. 자주 다니던 병원에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도 의사가 없었다. 그것을 솔직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제서야 경험을 했나 본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김종인은 22군데를 뺑뺑이를 돌았는데요. 이재명은 야당의 당대표라서 그런지 코로나가 걸렸다라고 하니까 바로 입원을 했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응급 헬기를 띄웠고요. 25분 만에 서울대 수술방이 열렸습니다. 권력의 차이인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재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를 8cm 가량 꿰맸다라고 하는데
서울대를 갔었으면 8cm에 8시간이겠죠. 이재명이 2cm도 안 되는데 한 땀 한 땀 2시간 걸렸는데 같은 상황으로 잣대로 대봤을 때 8cm 같으면 한 8시간 걸리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일은 일단 제끼고요. 김종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사실 민생 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의료 대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생은요, 이 의료가 가장 밀접하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생이 흔들리면 민심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입으로는 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의아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정말 애국가 희생으로 버텨왔던 이 의료 시스템의 원흉,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쉽게 마음을 안고 살았죠. 이 원흉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1977년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0년간 사회의료체제가 안정적,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경제체제를 채택을 했지만 의료만큼은 사회주의 제재를 채택해서 국가가 컨트롤했습니다. 그거는 완벽히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 감사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의료제도 모두가 부러워하죠.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 대란이 나서 의료체계 적자는 손상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권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입을 대고 있죠. 그러면서 김종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김종인이 원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도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다.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자기가 모르는 걸 확신하고 갖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잘 알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했다가 불경하다고 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결국 전문가 말을 듣고 후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물 박사처럼 지금 모든 것을 다 건드리고 알겠다라고 하는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절대 리더는요,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을 채택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끌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아무튼 그 리더의 역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부의 시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모두 비겁합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대한민국 의료 40년 흑역사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찬찬히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의료 개혁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의사들을 의세라든지 좀 폄하하고 공격했던 부분에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40년 흑역사, 1977년 40년 전쯤에요. 김종인이 필수 의료 원가 50% 보상의 당연 지정제를 강제로 도입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만큼은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의 의료 대란의 원흉은 김종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후배를 생각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보상에 대한 지정제 50%를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메꿔주겠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부담을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들은 후배 의사들을 생각하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계산만 해도 알겠죠. 원가는 100입니다. 10년 동안 3%를 올린다고 해도 매년 3%를 올린다고 해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5년째 지금 수가에 대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풀렸는데요. 그 전까지 800원, 1100원, 1700원 내면서 병원을 아마 다녀셨을 겁니다. 이게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사회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77년도 그쯤부터 80년,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돈 있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병원을 가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병원에 못 갔습니다. 이가 흔들려도 빠지고 말죠. 치과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배가 아프면 배 위에 된장 바르고 손 따고 그렇게 동치미 국물 마시면서 자가 치료를 했었죠. 그런데 의료보험이 생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 의사들이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1977년 그쯤에서는 당시 국가가 요구하는 당연 지정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의약분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그 50% 빵꾸난 50%를 메워가면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병원은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3% 주식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동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구간을 부대 사업으로 메꿀 수밖에 없었죠. 20년 전에 김대중이 의약분업을 도입하죠.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폭등합니다. 왜냐? 약사한테 따로 또 약 조제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우던 그 조제비, 약 조제비를 약사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50%도 보장해줘야 되고 약사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재정은 더 빵꾸가 나는 거.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마이너스를 계속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병원이 큰 병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냐면요. 전공의들의 저임금으로 메꿨습니다. 전공의들은요. 주 100시간 보통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받으면서 주 100시간을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리고 부대산업으로는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그 적자를 메웠죠. 그리고 병실 장사를 했습니다. 1인실, 2인실 같은 경우 그 보험으로 메워지는 6인실 말고 1, 2인실로 병실 장사를 하고 특실을 운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병원이 적자를 메우고 파산하지 않고 버텨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운영할수록 적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냐? 인건비도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 50%만 받으라라고 하니 그 적자폭은 계속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들 대부분 우파입니다. 번영의 길로 가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봉상하면서 버텨온 20년 이상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파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국민이라면 지금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제재만 하지 말고 풀어줄 곳을 정돈을 한 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방법도 없이 그냥 하라면 해 라는 식으로 던진다라고 하면 파산의 길밖에 없는 거고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주 100시간씩 200에서 300만 원 받으면서 병원에 적자를 메워주던 그 전공 노예들이 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게 된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이죠. 왜? 본인의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본인의 희생으로 시스템이 돌고 있는데 나라가 알아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겁니다. 이번 전공의들은 우리 기존에 있던 그런 의사들이 MZ세대라고 하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본인의 선택으로 현재 6개월째 전공의 과정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10년 뒤면 끝납니다. 미국의 20분의 1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5분의 1 정도. 나머지는 국가가
컨트롤하고 의사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예를 들면 간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에서 하면 5천에서 한 6천이 잘 안 넘더라고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억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와서 간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대한민국이 95%가 넘습니다. 대부분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90%가 되지 않습니다. 가성비 갑이라는 거죠. 돈은 적게 들고 실력은 매우 우수한 의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요, 하버드 의대에서도 그 하버드 의대 교수가 서울대로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러 옵니다. 그 정도로 의료만큼은 대한민국이 세계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의료 시스템을 첫 번째 붕괴한 게 20년 전에 좌파 정권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의약 분업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그 뒤 20년 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의료 개혁으로 전국 응급실 및 대학병원이 연쇄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도한 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좌파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죠. 김윤, 안상훈 등등등. 그러나 현실 게임에서 박살 납니다. 왜냐라고 하면 필드에서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의료 생태계를 몰랐던 거죠. 그런 현장 하나도 모르는 학상공론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회의록, 증언 관여, 참관 등 자료들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보면요. 제 가격 지불할 때가 오는 시대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10년이 빠르게 의료 민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민생이 흔들리면 민심이 흔들리죠. 의료만큼은 민생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의료 대란이 지속될수록 지선도 필패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